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인사이드 브리핑. 저번 주 브리핑 영상 보셨으면요. 요 비트코인 반등 어디까지 갈까라는 거 플러스 익절하는 방법에 대한 5일 전 영상이었거든요. 보시면 인사이드 브리핑 때 37, 38까지는 눌릴 수 있지만 지켜진다면 박스권을 넘긴다. 즉 42, 45분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45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이게 계속 돌파가 되면 50까지도 연장이 되는데 맞고 내린다면 다시 45에서 37까지도 눌릴 수 있다. 지금이 딱 그 40 정도. 수렴 중에 펌핑이냐 하락이냐. 하락에서 하락 가능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부터 좀 보고 오시면요. 네, 요 부분이죠. 45, 정확하게 전 정고점이었던 45, 3 여기까지 갔고 이게 돌파가 안 나왔어요. 이 위로 돌파가 나와줬다면 땡큐겠지만 요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여기서 펌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라인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이탈 포인트였던 요 라인 42051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나 싶었지만 이게 천장으로 바뀌어버렸죠. 바닥이 천장으로 바뀌면서 지지선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40일은 지지선이 아니어서 39.521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 횡보를 하다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뭐 횡보를 하다 올렸지만 올렸을 때 맞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닥이 천장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것도 바닥이 천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과연 지지가 되면서 올리느냐 마느냐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변동성을 좀 보시고 주말에는 대체적으로 횡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눈여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내일 어떻게 흐를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스닥 차트 또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맞고 흘러서 그 전에 위치에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랑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가는 관계가 아니고 엮여서 같이 붙여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였으면 좋겠고 나스닥 기준으로도 한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13,500 아니면 여기 13,700 적어도 요 밑에 지금은 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닌가 요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좀 흡사하죠. 어떻게 보면 좀 흡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두 가지죠. 러시아라고 제가 잠깐 이름을 붙였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이 평화로 끝나기보다는 아직 불확실성이 생겨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요게 안전하게 랠리가 나오진 않는 거고요. 파월 연설 플러스 알파가 곧 다가올 FOMC입니다. 네, 요건 이제 밑에서 좀 다뤄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협상까지 갔지만 종료했고 기대했던 결과는 이뤄내지 못했다. 민간인의 대피로를 공동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기대했던 결과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죠. 빠른 시일 내 3차 협상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점점 전쟁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오래 질질 끄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반전시켜줄 호재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쟁이라는 게 모두가 시작 안 할 것 같다 하면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요. 모두가 와 이제 정말 끝인가 하면 그때 극단 뭐라고 할까 이거를 극적으로 화해 혹은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극적인 게 정말 끝인가 하면 서로가 진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는 거거든요. 막 이런 것도 만지작거리고 저런 것도 만지작하면서 와 이거 진짜 오면 때릴 거야 서로가 아주 극적으로 치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화해 혹은 협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한번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3차 정도 가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3차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바랍니다. 네, 평화 피스가 있어야 되겠죠. 피스 가능하지. 오랜만에 한번 외쳐봤네요. 자, 돌아오는 주 일정인데요. 이때 이제 3월 4일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2월 고용지표 발표와 애플 주주총회가 있는데, 애플 주주총회 왜 중요하냐 넣었을 때, 저번에 애플에서 나스닥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쿼터 earning이 발표가 되었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surprise earning처럼 애플에서 또 암호화폐 관련된 메타 이제 이거에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한번 끌어올려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호재성 발언이 또 나온다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반등장의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더 하죠. 3월 11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15, 16일 FOMC 기준 금리 결정입니다. 0.25 BPP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0.25 정도 올리는 게 어떤가 라고 파월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0.25 올리면 이미 선 반영이 되는 거고요. 되어서 안도 랠리 나오고 0.25가 아니라 0.50 혹은 뭐 그럴 리 없지만 뭐 그 이상이면 문제가 있겠고 오히려 조화로 0. 뭐 그냥 이번에는 안 올릴게 하면 더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해본 게 올해 여름에 반등장 진짜 한 방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확실히 분할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 이런 트레이딩이 정말 중요한 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좀 낮아지고 늦춰지고 뭔가 비트코인으로 하여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런 여름에 반등장 뭐 모든 게 올타임 하이까지 가진 않겠지만 근접한 푸르르한 불장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이렇듯 어쨌든 큰 흐름을 놓치지 말고 쫓아오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전망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는 늘 비트 브리핑을 아침마다 드리는데 3월 1일 뭐 대한독립 만세를 하며 비트도 만세하고 있다. 이렇게 무난한 돌파가 나온다. 큰 충격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비트 브리핑 드릴 때 이런 일정표 하면서 안도 랠리를 얘기하고 박스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 도미넌스 얘기도 제가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다. 제가 뭐 매일 영상을 찍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제 자료도 분석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편집하고 매일 찍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위클리 브리핑을 좀 연결해 드리고 매일매일 좀 어떤 식으로 흐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단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드리면 비트 도미넌스를 조회해 보셨을 때 이게 4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뭐 아직까지 후반까지는 한 번도 이제 가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알트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이 테더 도미넌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5에 가까울수록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고 4 혹은 4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반등과 상승장이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가 40이고 테더가 4 밑이라면 완벽한 알트장입니다. 그런 것들 비트 도미넌스가 40에 가깝고 테더가 4 혹은 밑이라면 불장 혹은 반등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죠. 반대로 비트 도미넌스가 45 이상 50 가까이 가고 테더가 5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면 하락장 내지 알트는 정말 그 길로 날아갔다는 거죠. 네. 너무 정말 오케이 그냥 슬프다고 합시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도미넌스 보는 거 체크하시고요. 비트 브리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소통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이오닉스나 셀시어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여러분들 오시고 저랑 같이 소통하면 좋으실 것 같고 선물하시는 분들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 비트게 선물 단톡방 있죠. 스프림님이 저희 카피 트레이더인데 계속 브리핑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투자하시는 거 어려우면 함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게 진짜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작년에는 오히려 너무 불장이어가지고 작년에 들어와서는 하락장을 대피하고
피하는 게 어려웠다면 올해는 진짜 기회의 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투자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준비하기 정말 좋습니다. 2022년 여러분 올타임 하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이드 뉴스 바로 가겠습니다. 큐레도 엘살바도르 비트코인의 교육을 후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큐레도가요, 오피셜 채널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지역 은행 및 국제교육 비영리 단체인 My First Bitcoin과 협력하여 이번 달 엘살바도르 대중을 위한 비트코인 교육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탈중앙화 및 자기주권과 관련한 정규 수업을 엘살바도르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엘살바도르가 글로벌 비트코인화의 첫 번째 주자이긴 하지만 모든 엘살바도르인이 이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즉 교육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가치를 알 수 있고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첫 번째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빌 그룹에서요, CEO가 비트코인 월 말 5만 달러를 전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나이젤 그린이라시는 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월 말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걸 하나의 모멘텀으로 보는 거죠. 우크러시아 사태를. 다만 2021년 11월 기록한 신고점인 68, 69K까지 도달할지는 여부를 말하는 건 아직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도 뭐 반등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70, 80 이렇게는 힘들어요. 예, 어려운 장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개인 및 기업, 정부, 기관은 기존 시스템의 대안을 찾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모멘텀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매우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가 원하는 고래들이 원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및 세팅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한 방 더 기대할 만합니다. 오케이? 미국 상원 후보, 미국은 비트코인 수도대야, 캐피털 시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네요. 칼라 샌즈라는 상원 후보가 미국은 비트코인 수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전했다. 미국이 만약 비트코인 수도가 된다, 즉 뭐 코어, 핵심이 된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는 거 1도 아닙니다. 뭐 1.5도 아닙니다. 충분히 정말 가능하지. 마크 주커버그의 친누나, 이 친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진짜 bird sister 얘기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웹 3.0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를 했네요. 메타 CEO, 원래 이제 메타 구 페이스북, 구 페북 신 메타 CEO의 누나인 랜디 주커버그가요, 암호화폐 웹 3.0를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했다. 그는 오랜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말 OK 코인의 브랜드 자문회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한 3가지 되겠네요. 눈여겨볼 것 3가지. 1번, 메타 기업의 앞으로 행보. 2번, OK 코인 거래소는 legit 해질 것. 3번, 랜디 주커버그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가. 이건 장난이고요. 궁금하긴 합니다. 네. 리도 for 폴리곤 1단계 활성화, 매틱 스테이킹 보상 제공. 리도 리곤이 이제 되는 거예요. 리도 리곤. 여러분 리도와 폴리곤의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건 기대해 볼 만하다. 역시 좋은 회사들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죠. 좋은 기술가 회사들은 합병하거나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리도 for polygon 1단계 폴리곤 리도 .phi에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틱 보유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락업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스테이킹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1달러에서는 이 정도 스테이킹 캡이 있다. 4월에 2단계 시작되면 캡이 해제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시죠? 우리가 늘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코인 생태계에서. 자,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늘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뒷배가 누구냐? 즉 투자자, 벤처 투자자죠. 벤처, 건물들 벤처 투자자가 누구냐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A16Z다. 누구? 리도 파이낸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도는 지금 가격과 상관없이 한 방, 두 방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2.0 스테이킹 유동성 솔루션 리도 파이낸스에 7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이더리움의 일부를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제가 2022는 이더리움의 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2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수 있다. 즉 이더리움 매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리도가 이더리움과 관계가 된다면 리도 또한 aggressive 리도 또한 전망이 좋다. 이 정도만 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 리도의 뭐라고 할까요? 포지션이 이더리움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할 때 리도가 뭐 10%라면 이더리움이 90%여야 하지, 리도를 90% 투자하고 이더를 10% 투자하면 이건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도는 비트겟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리도는 비트겟 거래소 이용 가능합니다. 도지코인 유럽 내 상표 등록 완료를 했네요. 우리 도지가 도지는 지금 가격 안 좋다고 하지만 도지가 유럽 연합 내 도지코인의 상표 및 로고 등록까지 마쳤는데 없어질 코인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상식적으로 도지는 어찌되었던 도지와 시바이누도 같이 넣어줄게요. 시바이누 이누는 어찌되었던 밈코인 중에 없어지지 않을 밈코인입니다. 요 멘트까지만 날려드릴게요. 도지 언제까지니? 네. 여러분의 이 마음을 대변해드리고 싶습니다. 북미 채굴 기업 제네시스가요, 스웨덴의 친환경 채굴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아셋이라는 곳이죠. 여기에서요, 스웨덴에 건설할 예정인데 이 시설이 100% 에코 프렌들리 리뉴어블 에너지로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수력, 원자력, 풍력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고요. 시설은 2024년까지. 왜 2024년이겠어요? 2024년 숫자 너무 좋은데? 정말 좋아. 그쵸?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 비트코인 마이닝 하는 거 좋은데? 좋습니다. 서베이, 미국의 암호화폐 최초 구매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산하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벡트가 서베이를 진행했고요. 암호화폐 최초 구매자 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개월간 암호화폐를 처음 구매한 여성 정체 응답자의 40%인 반면 남성은 30%였다. 이건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남성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의 벡트는 여성이 많다라고 하네요.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서, 이건 좀 추후에 한국과 해외 뭐라고 할까요? 투자자들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개월 내 추매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82%가 앞으로도 지속 투자할 계획. 이런 것들은 매우 좋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중요한 점. 1번,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이다. 2번, 비트와 이더를 선호한다. 3번, $500 밑으로 보유 중이다. 즉, 돈은 더 들어올 것이고, 메인 코인 위주로 더더욱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최근 비트코인 상승은 러시아인 매집보다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인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물론 뭐 이것도 맞지만 비트코인을 급등세까지 오를 정도로 러시아에서 산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해당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늘 시장은 이 기대 심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거 한 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충격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대 심리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러시아 혼자서 이거를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러시아가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래량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그렇죠. 미국, 중국, 그쵸? 그 순서대로였는데 러시아가 1등도 아니고 러시아 혼자서 끌어올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와 같은 혹은 여러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장에는 충격보다는 범프라고 할까요? 범프 혹은 좀 범퍼 같이 약간 버퍼라고도 하긴 하는데 사실 버퍼라고도 하죠. 같이 천천히 시장이 충격을 흡수하고 오히려 조화로 반등을 주는 게 아니냐, 줄 수 있다라고 판단 중이라는 겁니다. 리서치에서요. 2026년 암호화폐 기업 스포츠 후원금이 $50억 전망. 자, 이것도 언제죠? 2026. 자, 이것도 언제였습니까? 2024, 2026.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갈 길은 남았지만 하나, 둘 준비 중이고 오히려 조화로 대집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올해 내년 이렇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50억 전망하고 있네요. 그쵸? 네. 스포츠 분야의 스폰서십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립토닷컴 그쵸?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FTX 이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준비 중이고 비트겟도 유벤투스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알던 OKX 또한 맨시티 이렇게 거래를 맺은 걸로 이렇게 후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점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다. 매우 좋은데 페이코인 브릿지를 출시해서 PCI를 WPCI 전환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페이코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갖고 있는 김치코인 중에 한국에서만 상장된 김치코인 중 대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거나 연관이 된 코인들은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코인은 보라와 어떻게 보면 페이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향후 요거 보십시오. 아이콘과 클레이튼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확대할 계획이다 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향후 아이콘과 클레이튼까지 확대할 예정. JP모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 전망을 때려버렸습니다.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급락하며 러시아 시민들이 재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봤고요.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금융제재 강화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구매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브라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 전쟁이 나거나 무슨 자연재해 등 재난이 왔을 때 생각보다 비트코인으로 피하는 게 좋은데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좀 약간 그렇게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거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세상을 연 것처럼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세상을 열 디딤돌을 만들어 준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되게 만드는 총매제? 비트겟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량이 작년에 대비해 300% 증가를 했습니다. 2월 28일 기준 8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증가라는 거죠. 1년 동안 200만 명으로 증가했고 유벤투스를 비롯해 여러 축구 등 파트너십 개발, 체결, 글로벌 시장 확대 등 주요 성장 요인. 제가 1년 거의 가까이 됐죠. 전부터 싱가포르 거래소들이 잘 갈 것이라고 누히 이야기 드렸는데 라이센스화 그리고 국가에서 밀어주고 플러스 돈 냄새를 잘 맡아버리기 했던 그게 뭘 의미하냐. 거래소 코인 BGB죠. BGB가 정말 잘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잠깐 보여줘야겠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면서 횡보하며 하락하고 있을 이 시기에 BGB 혼자 아니 얘만 또 이래.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6, 5, 3, 4, 2, 3, 4 BGB 혼자. 이거 뭐야 이거 정말. 근데 이게 오늘만 노 일주일 동안 내내 그쵸?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내 그러면 3달 동안 내내 6달 동안 설마 6달 동안 내내 1년 동안 구라 아니죠. 이런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BGB를 진짜 한 이쯤에서도 계속 꾸준히 솔직히 이쯤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마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없는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all-time high 특별 이벤트죠. 이거 아마 오늘까지나 빠르면 늦어도 내일까지거든요. 빗썸 관련돼서 빗썸에서 이제 비트겟 이용을 해달라, 입출금 해달라라는 건데, 보시면 100불과 200 BGB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니까 이거 링크 올려둘게요. 꼭 참여하십시오. BGB 해빙 하세요. 리서치 신흥국 투자자 75%가요.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 너무 좋은데 자 75% 아직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14%, 선진국은 약간 보수적이지만 신흥국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들이죠. 아펙, 라탐, 라틴 아메리카, 라탐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더욱더 많은 42% 투자 위험을 우려하지만 우리는 75% 새로운 트렌드 맞고 메가 트렌드 맞고 앞으로 더 유망한 트렌드 맞습니다. 어디 가요? 암호화폐 가요. 네. 하지만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하다고 답한 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형. 맞죠?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케이? Survey 사우디인의 77%는 암호화폐 알지만 18%만 투자를 하고 있다. 역시 여기는 어떤 거냐면 약간 여기는 이제 선진국의 반열인 거죠. 선진국은 뭡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돈들을 운영하는 데가 많고 굴릴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마찬가지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자, 경험 부족은 교육을 통해 경험이 되고 해결될 것이고 변동성 또한 규제가 나오고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투자 가능하고 시총, 암호화폐 시총입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점점 커지면 변동성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우디인이 50%만 투자하게 될 당시엔 비트가 가볍게 10만 달러, 아니 20만 달러 가능하지.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이더리움과 우와, 팬텀과 샌드와 마틱과 시바인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은 어떤 코인을 모으는가 따라가시면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 가능하지. 한마디 요약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 요약은 트레이딩의 해가 분명하니 제대로 배워서 함께 잘 준비해서 all time high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